아내와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부부가 아주 드물게 있다는 걸 어디서 들어본 적은 있긴 합니다. 나 부끄럽지만 솔직하게 고백해 볼게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요즘 이혼율이 30%가 넘는다고 하죠. 연애할 때는 그 사람 아니면 안 된다며 고집을 부려 결혼을 하고 몇 년 지나면 사랑이 식고 그저 정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내는 명문여대를 나온 재원입니다. 저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우리 부부는 나름 상위 클래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내는 대학 때 실무 영어를 배운 적이 있어서 외국은행에 취업을 했어요. 아내는 신혼 때는 집에 있었는데 결혼 후 삶이 무료하다. 집에 있는 건 시간을 좀 먹는 짓이다라고 하여 취업 사이트를 들락날락 하더니 외국은행에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고 무척 기뻐하더군요. 아내는 미인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꽤 귀여워요. 부잣집 막내딸로 자라 애교가 많고 사랑스러운 스타일이죠. 게다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타고난 체질도 있겠지만 음식을 과하게 먹지 않는 스타일이죠. 아내는 몸매가 좋으니 옷도 잘 입고 꾸미기를 좋아합니다. 그만큼 자기 관리를 잘하는 똑똑한 여성이죠. 아직 아예 없는 신혼이니 한껏 멋부리고 시내를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내는 새 회사에 적응하며 한껏 들떠서 지내고 있어요. 회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라 저도 그 조직에 속한 것처럼 그 회사 분위기를 파악하고 있어요. 아내는 회사 상사 이야기를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어느 날 회사에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어디로 가냐고 물었더니 영국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회사 생활도 어느 정도 적응해서 요즘 사는 게 꿈만 같다고 하던데 유럽 출장까지 간다고 하니 더 신이 난 것 같더라고요. 새로 취업한 직장에 애착을 가지고 있고 실무 연수를 간다고 하니 더 들뜬 분위기였습니다. 저도 회사 일이 바빠 집에서는 거의 하숙생처럼 지내는 상황이었어요. 아내는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으로 연수를 간다고 하니 얼마나 신이 나겠어요. 가서 명품도 좀 사야겠다며 인터넷 사이트를 들락거리는데 그 모습이 참 귀여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한 달이나 집을 비운다니 조금 서운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평생 살면서 유럽에 가는 일이 어디 쉬운가요? 남들은 돈 벌어서 시간 만들어서 가는 곳인데 공짜로 가는 거잖아요. 가서 일도 배우고요. 주말에는 당연히 자유시간을 갖고 관광도 다닐 것이고요. 아내의 회사 일이니 잘 다녀오라며 비상금 모은 것을 유로로 바꿔줬더니 역시 자기밖에 없어. 사랑해하며 신이 나서 출장을 갔습니다. 이 공간에 고백하는데 저는 아내를 만난 이후로 아내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음도 몸도 모두 아내를 향해 있죠. 그건 아내도 마찬가지라 믿고 있습니다. 아내가 없는 한 달간 저는 회사, 집 하며 지내다가 주말에 연락 오는 친구들과 잠깐 얼굴 보고 집에 들어와서 쉬었습니다. 아내와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무척 들뜬 목소리였어요. 그곳에서도 바쁘다고 했지만 목소리만은 밝아 보였어요. 아내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축구 보러 오자고 자기가 가이드 하겠다고 하더군요. 아내에게 몸 상하지 않게 건강하게 잘 지내라고 했고 아내 없는 빈 집에서 쓸쓸하게 지냈어요. 귀국을 코앞에 둔 아내는 회사에 일이 생겼다며 한 달을 더 있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아내가 보고 싶어 미칠 것 같았지만
그 먼 거리를 한 걸음에 달려가 만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만 기다렸습니다. 살다 보니 한 달이 훌쩍 지나 아내 귀국했습니다. 집에 와서 종알종알 신이 나서 떠들며 제게 머니클립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준 유로로 티파니사의 머니클립을 사왔으니 얼마나 감격했어요. 아내는 기회가 된다면 또 영국에 가고 싶다며 신이 나서 떠들었어요. 아내와 재회하고 기쁜 나머지 같이 있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동안 혼자 지내느라 얼마나 외로웠는지 모른다고요. 아내는 비행시간이 길어서 너무 힘들었다며 거부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써리모의 영상을 재미있게 듣고 계십니다. 아내에게 그런 모습은 처음 봤습니다. 우린 젊고 건강했고 침대에서 무척 활발했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젊은 신혼부부가 2달이나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면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귀국 당일은 피곤하다 쳐도 며칠 안에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하잖아요. 저는 아내를 기다려보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졸라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저를 거부하더라고요. 남자의 촉이 있잖아요. 영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구나 싶었죠. 아내에게 무슨 말을 해도 화내지 않고 다 들어줄 테니 솔직하게 말해보라고 했어요. 사실 한 달 예정으로 영국을 갔는데 한 달이나 더 체류한 것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어요. 그렇지만 제가 회사 사정을 잘 모르니 따질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아내를 다독인 끝에 사랑을 나눴고 아내의 태도가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예전과는 다르게 굉장히 무뚝뚝하다고 해야 할까요?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뭔 일이 있구나 싶었죠. 아내에게 오빠가 다 이해하니까 솔직하게 얘기해줘. 영국에서 무슨 일 있었어? 하고 물으니 응, 나 오빠한테 너무 미안한데 애인 생겼어. 거기서 만난 사람인데 전에도 말했던 우리 지점 임원이야. 나 그 사람하고 만난 지 한 달 정도 됐어. 아내의 말을 종합해 보자면 영국에서 그 남자와 해안도로를 드라이브 하기도 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그 남자에게 빠져들고 말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그 남자와 연인이 되고 나서 특별한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제는 헤어지지 못할 것 같다며 눈물을 보이며 사과하는 것이었어요. 나는 옆에서 기다려 줄 테니 그 사람과 정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죠. 아내는 뜸을 들이고 제 눈치를 보더니 그 사람이 당신과 같이 만나고 싶다고 하는데 라고 하더라고요. 나를 왜 만나냐고 물었더니 그 남자가 아내와 같이 사는 남자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특별한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 인터넷에 검색해봤습니다. 마음 내려놓고 편안하게 보내면 된다고 하더군요. 드디어 마음을 먹었고 그 사람이 예약한 호텔에서 만남을 가졌어요. 남자는 미리 주문한 와인을 따라주면서 아내에게 나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우리는 남자 대 남자로 얘기를 했어요. 그는 아내를 사랑한다고 했고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요. 그는 아내를 같이 만나자고 하더군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비우면서 저를 설득했어요. 아내는 룸으로 들어왔고 오빠, 우리 한 번만 이 사람 말대로 해보자. 나도 찾아보니 다들 새로운 경험이라 만족해야 한대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당황스러움 그 자체였지만 그 남자가 따라준 와인에 취해 우리는 아내와 셋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을 허락한 것은
아내를 꽉 붙잡으려는 마음이 컸어요. 왜냐면 아내 뒷공무니만 따라다니며 아내가 뭘 하고 다니는지 감시할 수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고 계속 소유하려면 아내의 연애도 인정해줘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개방적인 그의 생각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솜씨에 저는 무너지고 말았죠. 우리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나중에는 서로를 인정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저도 사랑하고 그 남자도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아내의 모습을 보니 분노는 사라지고 왠지 안쓰럽고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언젠간 제게 돌아올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요. 아내와 그 남자는 당분간 이런 시간을 갖고 싶다고 했고, 우리는 다 표현하지는 못했지만 새로운 기분을 느낀 것에 대해 인정했습니다. 그 시간 이후로 나는 주말에 그 남자와는 평일에 아내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힘든 사람은 아내겠죠. 하지만 아내의 솔직한 고백을 받으니 어느 정도 아내를 인정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다녔으면 당연히 몰랐을 부분이지만요. 아내에게 여전히 질투심이 끓어오르지만 그녀를 인정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